안녕하세요, 벼룩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또 영상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제품입니다. 일단은 바로 비닐 뜯어서 언박싱 하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로 뜯어서 버리면 상자가 나오죠. 상자가 굉장히 슬림해졌어요.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빠진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한번 살펴보시죠. 케이스를 이렇게 열면 안쪽에 이제 카툭티 때문에 카메라 부분이 움푹 파여져 있고 색상이 굉장히 이쁩니다. 블루가 약간 좀 어두우면서 네이비에 가까운데 살짝 초록빛, 약간 에메랄드 빛이라고 하죠. 그런 빛도 살짝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약간 좀 오묘한 푸른색인데 굉장히 이쁘네요.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는 기존 아이폰 11 프로 버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무광 글래스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역시 이 만지는 느낌이 사각사각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부분의 유리는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일반 버전 같은 경우는 요 뒷면이 유광이고 요 카메라 부분이 무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리고 기존과 또 다른 점이 요 전면에 액정보호 필름이 붙어 있었는데, 비닐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종이로 바뀌었죠.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로 덮어 놓은 것 같은데, 애플에서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충전기와 이어팟을 요 구성품에서 빼버렸죠. 그래서 뭐 다른 부분들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뭐 비닐에서 종이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일단은 비닐로는 할 수 없었던 이 종이에 이런 버튼부에 대한 설명 이미지라든지 이런 아이콘들이 이렇게 살짝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 또 달라진 점입니다. 여기 충전 단자가 있는 것도 여기 표시가 되죠. 이렇게 벗겨보면, 근데 사실상 이게 뒷면은 코팅이 돼 있어요. 종이이긴 하지만 뒷면이 코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코팅된 종이는 재활용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비닐이나 종이나 쓰레기로 나오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비닐이냐 이런 코팅된 종이냐에 따라서 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재활용은 안 되는 종입니다. 그리고 일단 제품 옆에다 두고 구성품은 보자면 요 이제 간단 설명서랑 요런 유심 트레이 핀이랑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애플 스티커도 이전에 2개씩 들어있었는데 하나만 들어있어요.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던 이런 종이들도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었죠. 이렇게 케이블도 USB-C to 라이트닝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품이 없어요. 굉장히 단촐해졌죠. 일단 상자 크기를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 11 프로 제품하고 비교를 해보면 뭐 높이는 이 녀석이 조금 더 크죠. 조금 더 높은데 두께가 거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얇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처음에 수령을 하고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 수령을 하고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는데, 요런 상자 같은 경우는 사실 가방에 넣으면 가방이 이렇게 빵빵해지죠. 다른 물건들도 같이 있으니까 가방이 빵빵해지는데, 이거는 확실히 슬림하니까 가방에 넣었을 때도 가방의 부피가 특별히 더 커지거나 그러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방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화물 운송할 때도 굉장히 부피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거기서 오는 이득이 있겠죠. 뭐 환경도 보호를 더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일단 뭐 상자의 차이점도 좀 살펴봤는데, 저는 아이폰 11부터 약간 그때 나오는 색상으로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11 때는 이 미드나잇 그린 색상으로 샀었고, 지금 이 12 때는 퍼시픽 블루 버전으로 샀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린보다는 블루가 색상이 훨씬 더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 파란색 계열의 색상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파란색이 훨씬 더 이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렇게 구성품은 확인을 해보셨고,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네, 이 제품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은 측면이
광택이 굉장히 반딱반딱하니 아주 고급스러운 광택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애플워치 뭐 언박싱이나 리뷰 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광이 너무 많이 나는 건 사실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좋아하질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이뻐 보여요. 근데 다만 기스에 얼마나 강할지가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유광 제품 같은 경우는 좀 기스가 나면 눈에도 잘 띄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용하면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역시 애플에서 만든 제품이라 마감에 대한 뭐 어떤 걱정은 별로 되지가 않는데, 후면을 좀 보면 이런 식으로 빛에 비춰보게 되면 이 무광의 글라스에서 오는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카메라는 망원, 광각, 초광각 이렇게 3개의 카메라가 11 시리즈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 달라진 점이라면 여기 라이다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제가 아이패드 프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라이다 센서가 있는데, 사실 일상생활에서 라이다 센서를 크게 사용할 일이 없는데, 이 아이폰에 들어간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는 야간에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라이다 센서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도록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거기에 있는 뭐 어떤 추가되거나 새로운 기능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게 약간 아까울 수가 있거든요. 뭐 그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추가된 기능들을 뭐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일상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충분히 사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전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고 있고, 설정을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활성화를 하고 있고, 상단의 노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변함이 없어요. 사실 노치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적응이 돼서 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노치가 없으면 더 좋죠. 영상을 본다든지 어떤 화면을 볼 때 이게 사실은 화면을 일부를 가리게 되는 건 맞으니까요. 버튼부도 사실 뭐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무음 설정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 볼륨 버튼이 있고, 이제 요 유심 트레이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옮겨갔다는 거는 조금 달라진 점인데, 이 커넥터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스피커 마이크 있고, 거의 동일합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일단 베젤도 얇아졌다고는 하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뭐 아주 특별하게 베젤이 엄청나게 얇아졌다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갤럭시라든지 이런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거의 진짜 베젤이 눈에 거의 안 들어올 정도로 많이 얇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확실히 아직까지는 베젤이 좀 두꺼운 편이고, 최근에 이제 이 아이폰 12가 출시되고 나서 인터넷에서 최근에 봤던 것 중에 조금 재미있었던 게, 여기가 이제 좀 날카롭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 모서리로 사과를 깎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런 실험도 어디선가 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사과를 깎을 정도로 날카로운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뭐 날카롭거나 거슬린다거나 까끌까끌하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거든요. 뾰족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어서, 아무래도 전작에 비하면 이게 각이 졌기 때문에 이 파지를 할 때는 약간 그 모서리 부분에서 오는 약간 불편함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잠깐 만졌는데도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지문이라든지 손에 있는 이 유분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묻었죠. 이게 제가 유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금방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한 느낌을 주는 만큼 금방 더러워지고 그게 눈에 잘 띄거든요. 저는 그래서 유광을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뭐 기름때가 묻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닦아내면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기스 같은 거에 취약할까봐 그게 사실은 더 걱정이에요. 이렇게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또 아이폰 4나 5 때랑 디자인이 거의 비슷해지긴 했지만 요 테두리의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테두리의 느낌도 다르고 해서 이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5나 4 때보다도 훨씬 더 깔끔한 느낌을 주고, 디자인적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디자인적으로는 5나 4 때보다도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번에 아무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제품을 좀 살펴봤는데요. 일단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측면에 이제 사용하면서 생활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미 받아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영상이나 이런 리뷰 같은 걸 좀 보다 보면 액정에 대한 품질 문제가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 부분만 약간 색깔이 다르다든지 약간 누렇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도 이제 방금 이제 개봉을 했으니까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전면 액정에 대해서 스크래치 이슈도 좀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봤던 리뷰나 이런 것들에서는 세라믹 코팅을 적용을 하면서 강도는 더 강해졌다고 하는데, 기스나 이런 것들에서는 약간 좀 더 취약해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깨지는 건 사실 뭐 정말 너무 쉽게 깨지면 안 되겠지만, 떨어뜨리면 사실 안 깨질 수가 없거든요, 유리라는 게. 뭐 조금 더 잘 버텨주면 덜 깨질 수는 있겠죠, 같은 높이에서. 근데 기스라는 건 사실 주머니에만 넣었다 빼도 그 안에 있던 먼지 때문에 기스가 나는 건데, 기스에 취약해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깨지는 거는 보통은 떨어뜨렸을 때 생기는 문제니까 내 과실이지만, 기스는 내가 뭐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했을 때도 막 생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이 애플 워치를 알루미늄 버전이 아니라 그 이외의 버전으로 구매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도 요 전면 유리가 크리스탈 글래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스에 훨씬 강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했었던 거고요. 근데 요 전면 액정이 기스에 조금 취약한지 아닌지는 좀 생활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아이폰을 구매를 하셔서 완전히 생폰으로 쓰시는 분은 잘 없으니까, 뭐 전면 액정을 붙이신다면 기스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런 이슈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뭐 생폰을 혹시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다시 봐도 굉장히 이쁜 것 같고요. 이게 빛에 비춰볼 때랑 그냥 볼 때랑 또 색깔이 약간씩 조금 다른 느낌을 줘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지금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제품을 같이 좀 살펴봤고요. 원래 사용하고 있던 아이폰 11에서 이제 유심을 이쪽으로 옮겨 껴서 이거를 이제 메인으로 사용을 해볼 텐데, 제가 원래 사용하고 있던 유심이 사실은 5G 유심이에요. 그래서 아이폰 11에서의 속도나 아이폰 12로 유심을 바꿔 꼈을 때 속도나 이런 것들도 추후에 한번 비교를 해서 리뷰 영상으로 한번 올려볼 테니까요. 그것도 한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